받아요. 그럼 요 밑에 있는 놈은 요쪽으로 힘 받는 거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똑같을 거예요. 얘는 사이즈가, 힘의 크기가. 근데 이 왼쪽 도선하고 오른쪽 도선은 힘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왜요? 거리가. 네,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I1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 왼쪽에서는 세고 오른쪽에서는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선이 받는 힘이 더 커야 왼쪽 도선이 받는 힘이 더 크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얘는 이만큼 여기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F라고 하면 얘는 몇 F가 돼? EF. 2F가 되겠죠? 맞아요? 맞냐고. 이거 F라고 하죠. 그럼 얘가 받는 R자 힘은 얼마야? 2F 빼기 F니까 F겠네요, 그죠? F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F였으니까 K 거리가 얼마? EA. 2A 분의 I1 곱하기 F는 BI에 쓸 거예요. 이게 B고 I가 I2고 L은 A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F라고. 자,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I1인데 여기서 도선의 길이가 2A짜리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돼 있대. 일단 얘가 받는 거 요쪽, 얘가 받는 거 요쪽, 얘가 받는 건 요쪽. 근데 요 위쪽하고 아래쪽에 다 더한 건 얼마? 0 되겠지? 요것만 따지면 돼요. 요거는 몇 F일까요? 요거는 4F. 자기장은 똑같대요. 근데 길이가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요건 몇 F라고? 4F일 거라고. 맞아. 그렇잖아. F는 BIL 쓰는 거예요. BIL. 자, 요 놈은 얘랑 똑같겠죠?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길이니까 얘는 요쪽으로 F. 요 놈은 3분의 2F. 그치, 3분의 2F가 되지. 거리가 멀어졌잖아. 그래서 3분의 2F라고. 그럼 여기서 힘은 얼마가 될 거예요? 여기서 힘은 4F 빼기 F 빼기 3분의 2F가 되는 거니까. 맞아? 얼마야? 4분의 7F. 3분의 7? 맞아? 네. 네, 저렇대. 그럼 저게 F고 이게 3분의 7F니까 몇 대 몇이에요? 3대 7이 답이 되겠네. 맞아. 89번은 저렇게 해결. 80번. 자, 80번은 일단 거기 문제를 보시면 거기 빗면에 몇 cm 높이 있었어요? 10cm 높이 있었죠? 근데 걔가 굴러 내려갔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할 거예요. 가지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속력이 얼마인지부터 구해볼게요. 자, M은 지워질 거예요. G는 10, H 0.1, 2 분의 1 V0 제곱. 따라서 V0가 얼마가 나와요? 루트 2가 나오죠. 그런데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니까 속력이 얼마가 된 거야? 속력이 얼마 된 거야? 1이 된 거지? 빨라졌어, 느려졌어? 느려졌지. 그럼 자기장 영역에서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은 거지. 그럼 자기력을 어느 쪽으로 받은 거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받은 거랑 맞아.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런데 전류가 그 막대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힘을 어느 쪽으로 받고 있다고? 여기 오른쪽으로 받고 있다며, 그치?
잡아 전류가 아래로 가는데 힘을 저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자기장 방향이 어딜 향해? 들어가는 거지? 그 수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그래서 1번 답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기장이 방향이 요거라고. 그래서 1번에서 답은 자기력 힘의 방향은 자기력 힘의 방향은 어디라고? 오른쪽이라고. 자기장 B의 방향은 어디라고 치면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문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자기력의 크기를 구하래. 여기서 자기력이 이 막대기의 운동을 도와줬어? 방해했어? 방해했지. 그럼 나중에 배울 거지만 1이 곧 뭐랑 같다고?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아. 1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1이야. 처음에 무슨 에너지가 있었다고?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자기력이 일을 해줬어. 그래서 걔의 운동을 해서 줄였지. 그게 뭐가 됐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됐다. 2분의 1 mv 제곱 제곱 마이너스 f 곱하기 s는 2분의 1 mv 제곱 하자. 2분의 1 곱하기 막대기 질량 얼마래? 안 줬어? 10g 얼마야? 킬로그램 바꿔야 되니까. 0.01 곱하기 v 제곱 얼마였어? 2였네? 제곱하니까 2 빼기 f 곱하기 자기장 영역 길이가 얼마야? 통과는 길이 20cm. 그동안 다 힘을 주는 거잖아. 자기력을 0.2 2분의 1 곱하기 질량 0.01 곱하기 1 제곱 앞에 거 얼마? 0.01 빼기 0.2 F가 얼마라고? 0.005 그럼 이 0.2 F는 0.005 됐잖아. F는 0.025 맞아. 그래서 답이 저렇게 나온다는. 이해돼요? 81번 해봅시다. 자, 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래. 자, 이게 뭔 얘기냐면 Q점에서 이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래? 이 원형도선이 만드는 게 B라고 줬어. 그런데 이 새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래? 0이래. 가자. A가 만드는 자기장 Q점에서 무슨 방향이라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B가 만드는 자기장 Q점에서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럼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나와야겠네. 그래 0이 되겠지. 나오는 방향이니까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런데 얘가 만든 게 B래. 이 원형도선이 만든 게 B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만든 거 이 A가 만든 게 B가 만든 것보다 몇 배 커? 2배 크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A가 만든 건 얼마? 3분의 2B. B가 만든 건 얼마? 3분의 1B. 더해서 B. 방향 반대. 그래서 0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이 3분의 2B라고. 어디서? Q점에서. 맞죠?
자, 이때 원형도선의 중심을 R로 옮긴대. 그랬을 때 R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래. 아이씨, 자, 일로 가자. R로 간대, R점. 그럼 R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일까요? 지금 A점, Q점보다 R점은 몇 배 벌어진 거야? 3배 벌어진 거지. 네. 근데 A가 3분의 2B였으니까 3배 벌어졌잖아. 그럼 3분의 1로 줄었네. 그럼 얼마가 된 거야? 9분의 2 B가 됐겠네. 맞아? 방향은 들어가겠지. B가 만든 건 B가 만든 게 Q점에서 얼마였다고? 3분의 1이었지. 근데 여기 R점도 거리는 똑같아. 똑같이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그런데 방향은 나와요. 나와야겠네. 그럼 3분의 1B인데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이놈 원형도선이 만드는 거 B 제로라고 할까? 원형도선이라서 이 원형도선이 만드는 거 얘 중심을 일로 옮겼다니까 걔가 만드는 건 B래잖아. 그치? 근데 얼마 어디였다고?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 그치? 나오는 방향으로 B라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얘네들이 같은 방향이고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빼면 되겠네. 요거 둘이 해도 3분의 4야? 네. 3분의 4에서 9분의 1을 빼면 얼마야? 9분의 10. 9분의 10. 그래서 R점에서의 자기장은 9분의 10B라고. 맞아? 맞죠? 네. 어우 귀찮아 문제라고. 자, 이번에는 또 원형도선을 치운대. P에서 자기장 세기. 원형도선 없대 이제. B점 B점에서 A가 만든 자기장 얼마야? 에? A가 만든 자기장 얼마냐고. Q점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치? 뭐 얼마라고? 3분의 2B라고. 방향은 나와요. 나오는 방향이네. B가 만드는 건 여기가 3분의 1이었지? 근데 거리가 몇 배 벌어진 거야? 3배 벌어졌지. 그럼 얼마? 9분의 1이겠네. 9분의 1B라고. 방향은 들어가네.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겠네. 그럼 BP는 9분의 5B. 9분의 5B라고. 근데 뭐하래? 127AB. 예씨. 이게 옛날 경기 스타일 문제여서 경기를 맨날 이직거리 했어. A 구하고 B 구하고 그다음 앞에 숫자 지금 아우 씨. 자, 127 곱하기 A가 뭐야? 9분의 10 곱하기 B가 뭐야? 9분의 5. 답은 81분의 6350이 나온대요. 됐지요? 그래서 81번은 저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가 뭐라고? 82, 83이 숙제야. 제가 저번 시간에 자기력 설명을 안 한 거 그거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그거 듣고요. 다음 주까지는 숙제, 목요일까지는 숙제가 몇 문제라고? 2문제. 82, 83. 다음 주 분기고사 보니까 공부하시라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의도한 것처럼 이런 멘트가 나오네. 자, 너네 엎드리자고. 이거네요. 너의 피로를 싹 날려줄까? 아니요. 왜? 피곤하다며. 그냥 피곤해. 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오. 시험도 못 보고. 예? 시험도 못 보고 죄송합니다. 맞으면 되지 뭐. 자, 자기 몇 여러분들 중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가진 입자가 받는 힘
식은 어떻게 돼? F는 mg.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중력장이라고도 불러요.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띤 입자가 받는 힘이 중력이다.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력. 어디서? 전기장 내에서. 뭘 띄고 있어야 얘는 전기력을 받을까? 전하. 플러스 뭐야? 전하를 띤 입자가 받는 힘. 식이 어떻게 되냐? F는 QE. 똑같아요. 중력장 내에서 질량을 띤 입자가 받는 힘, 전기장 내에서 점하를 띤 입자가 받는 힘. 같이 기억하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기력. 무슨 장? 자기장 내에서. 어떤 놈이 여러분들 자기력 이거 할 때 자기장 내에서 뭐가 있었지? 누가 힘봤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지. 여러분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 누구? 전하가 받는 힘. 정지한 전하는 자기력을 안 받아. 그런데 전하가 움직이잖아 자기장 내에서. 그러면 힘 받는다고. 식이 어떻게 되냐? F는 Q, V, B.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이다. 이 식이 F는 BI라고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는 막대기가 받는 힘,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입자 하나하나가 받는 것. 자, B를 뭐라고, I를 뭐라고 써?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이게 뭐야? 시간당 거리니까 이게 속도 V라고. 뭐 나와? Q, VB 나오지? 똑같은 식이야. 이건 입자 하나가 받는 거고 이거는 막대기 전체가 받는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같이 기억하는 것이 어떤 역장 내에서 그 힘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자기장 내에서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뭘 받는다? 자기력, 힘을 받는다라는 거. 오케이. 자연스러워야 돼 물리는. 왜? 자연현상을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논리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저 힘 받겠네. 그러네. 이런 느낌. 그 느낌만 받으면 물리는 안 어려워. 그리고 제발 식 좀 똑바로. 여러분들 물리를 다루는 언어는 어찌됐든 공식 갖고 하는 거잖아. 그치? 식은 몰라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고. 제발 식 좀 정리해. 내가 분기고사 보고 성적 안 좋으면 그 다음부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뭐. 공식 계속 시험 봐야지. 모르면 하나 틀린데 한 대씩 대가리를 쳐야지 뭐. 그러면 들어가. 저 식은 못 외워야 뒤질 때까지 쳐 맞으면 다 외운다. 자, 그래서 자기력 이거 할 거야. F는 QVB. 자, 로렌츠 힘이라 부르는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가 이 네모친 구역이 자기장 영역이에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자기장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플러스를 띤 입자가 V의 속도로 저 자기장 영역으로 입사하고 있네요. 질량은 M이고요. 전하량은 Q를 띄웠습니다. 쟤는 저 순간 힘을 받을 거예요.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는 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쓸 때는 뭐가 필요해? 자기장 방향에서 어느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전류 방향은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 이동하는 방향하고 전류 방향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럼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에 맞겠지. 그럼 플러스 입자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거에 의한 전류도 오른쪽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 힘 찾자. 힘 자기장부터 꽂아 넣어. 전류가 어느 쪽으로 한다고? 오른쪽으로 한다고? 엄지. 힘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아.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맞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놈인데 위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얘 운동 방향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살짝 틀어지겠지 위쪽으로. 근데 운동 방향이 틀어지면 뭐 전류 방향이 플러스 입자 운동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힘 받고 있던 놈이 살짝 틀어지니까 얘가 틀어지겠지? 그럼 힘도. 그런데 이 운동 방향, 전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은 항상 수직이지. 힘과 너 때문에 또 얼굴 대문짝하게 나오잖아.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다? 원운동.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 다음 주 화요일 원운동 역학에서 할 거야. 원운동. 그래서 얘는 원운동을 한다고. 원운동 하는 힘의 알짜 힘을 뭐라 부른다? 구심력이라 불러. 그 구심력을 뭐가 해주는 거라고? 자기력이 해주는 거라. 다음 주 화요일날 구심력식 정리해줄 거야. R분의 MV 제곱. 이게 구심력식이야. R은 반지름이고 M은 질량, V는 속력. 자기력식이 뭐라고? Q, VB.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반지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R은 정리. 뭐가 어떻게 돼? Q, B분의 M, V. 자, 저게 반지름이야. 그래서 얘는 뭐 한다고? 원운동을 하게 된다. 실제 궤적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뿅 이런 궤적을 가는데 반지름 R. 오케이. 자, 원운동의 속력 V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보통 뭐라 불러? 주기. 한 바퀴 2파이 R. 그럼 V 대신에 T분의 2파를 집어넣고 정리해볼게. 그럼 R은 Q, B분의 M, V인데 V 대신에 T분의 2파이를 집어넣어. 정리하면 T가 나올 거야. 주기. T는 어떻게 돼? Q, B분의 2파이 M이 된다고. 맞아. 정리했어. 얘가 뭐라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야. 근데 식을 아무리 봐도 속도가 있어 없어? 없지. 뭔가 이상한데? 아니 씨발 속도가 빠르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왜 영향을 안 주지? 왜 그럴까? 오케이. 속도가 빠르면 그거에 비례해서 뭐가 커져? 반지름이 커져. 맞아? 그럼 속도가 빠르면 반지름도 커져서 그 비율만큼 그러면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일정한 거라고. 이해됐어? 요식 정리해야 돼. 요걸 알아야 몇 번을 풀어? 82번을 풀 거야. 근데 입자 가속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핸드폰 냈어? 방금 났습니다. 아니 이 답지 들고 갈 거고 너 저거 교무실에 갖다 놓고 와. 이거요? 강원은 두고 강원은 두고 저 교무실이 참 머나 봐. 수학이요? 저번에 바꾸고 있어요. 어? 입자 가속기 설명해 드릴게요. 일명 사이클로트론이라 부르는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 들어보신 분? 뭐 하는 놈이야? 입자를 가속시키는 맞아. 여기서 입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개조그만 놈이야.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키는 거.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입자 가속기라 불러. 이 입자 가속기가 큰 게 있어요. 어디에? 미국에. 나비 또 하나 어디에? 스위스 유럽에. 그게 그거죠. 그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는 스위스에 있는 게 아니라 국경 4개랑 맞닿고 있어요. 그 입자 가속기의 반지름이 됐다. 14km예요. 미터가 아니고 킬로미터라고. 그 입자 가속기 그 정도가 돼야 빛의 속도에 준하는 정도로 매우 작은 소립자를 가속시킬 수가 있어. 그래놓고 얘를 부딪혀.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야. 그 유명한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가 있거든요. 뭐라 읽어? CERN. 보통 셀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알아낸 바에 의해서 기본 입자, 물질은 총 몇 개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졌다? 17개. 이런 거 처음 들어봐? 6개의 쿼크, 6개의 렙톤, 4개의 맥의 입자, 그 다음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 총 몇 개? 17개로 모든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네들이 그 엄청난 입자 가속을 가지고 계속 부딪혀. 그래서 그 개조그만 놈들을 쪼개봤을 때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 발견이 됐고 17개 중에서 아직 발견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걔는 뭐냐?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인 중력자라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조만간 확인되면 그분이 상을 받겠죠? 노벨상을, 노벨 물리학상을. 이따 이거 아는 건데 입자 가속기의 원리를 설명해줄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개 조그만 새끼야. 얘를 빛의 속도에 준하게 가속을 시켜야 된다고. 이 방법 고안하신 분이 또 상 받았어요. 천재인데. 그러면서 자, 될까요? 얘야, 네. 내가 안 돼 그러면 안 할 거니? 그럼 제가 25분은 참을 15분인가? 참을 수 있게요. 참어 그럼. 진짜 목마르게. 이 새끼 나한테 왜 물어보자고. 참을 수 있는데 아니 참으랬더니 응? 안 참어 이러고 있네. 진짜 목말라. 와씨, 그건 나한테 통보를 하는 거잖아. 나 먹겠음. 먹지 마 그랬더니 진짜 목말른데. 쳐다보셔. 빨리. 그럼 내가 네 따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너 깔아야 되냐? 이 타이밍에 넌 왜 먹어? 너무 목말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일단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있던 플러스를 띤 입자였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이렇게 쑥 넘어오면서 빨라지겠죠. 가속이 되겠지.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줘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고? 원운동. 그런데 속력하고 주기하고 관계없다 그랬지. 얘 요만큼 반 바퀴 도는 시간 동안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끔 설정을 해. 얘 반 바퀴 도는 시간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끔 설정해.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또 어떻게 돼? 가속되겠지. 그럼 속도가 빨라지니까 반지름이 커지겠지. 다시 반 바퀴 도는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겠지. 다시 또 빨라져. 이게 반복. 그러면서 개빨라지는 거야. 이게 입자 가속기야. 이 아이디어는 뭐 이게 있어야 돼. 주기가 속도랑 관계없이 일정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주기가 일정하니까 나는 이 놈의 주기랑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교류만 만들어주면 얘는 그냥 알아서 반 바퀴 돌면 계속 가속도게 만들어진다고. 처음에 입자 가속기 설계할 때 야 어떻게 해주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놓고 마이너스 걸어놓고 쭉 딸려가면서 근데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럼 그 앞에 칸 지나자마자 계속해서 얘를 당겨주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씨 그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완벽히 너무 쓰레기같이 힘들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와씨 쉬워. 그냥 반 바퀴 돌아가는 시간이 속도랑 관계없이 반지름 상관없이 일정하잖아. 그거에 맞춰서 뭐만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줘. 그 교류만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알아서 가속이 된다고. 그래서 이 반지름이 14km가 되면 소립자가 빛의 속도의 한 3분의 2 정도의 속도를 갖게 돼요. 그래 놓고 부딪히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입자 가속기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 이 새끼야.
무시하네. 작은 거 아니에요? 포스텍에 있어. 포스텍이 만든 학교. 포스코가 회사지. 포스텍은 학교다. 예전 이름 포항공대. 거기에 입자가속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제일 큰 게 얼마나 그래서 만지름이 14km지. 포스텍에 있는 건 0.1km. 100m. 1kg도 안 된다고. 지금 100m라 얘기했잖아. 100m는 얘야. 근데 그것도 없는다는데 더 많아 새끼야. 대학교 내 1km가 입자가속기는 그 지하. 바다니까 바다 안에다. 얘야. 뭔 지하에 있어. 바다나 지하나 돼. 지하. 너 바다 뚫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지하에 있을 지하는 거면 지하를 땅을- 엄청 많이 파버려가지고 그냥 돈 있어 너? 이 새끼. 사고로 파면 안 돼. 얘 그냥 하면 끝이냐? 근데 요거 말고 중입자 가속기라는 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소는 만들고 있긴 해요. 아직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꽤 크다라고 들었어. 느낌상 카이스트. 아니야. 아, 몇 킬로? 서울 카이스트가 아니고 어느 지역 빼가지고 그쪽에다 진 것 같더라고. 학교에다 진 것 같진 않고. 근데 요게 비용이 몇 조? 싼 가격이 아니라고. 돈이 있어야 그런 걸 하지. 중입자 가속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완공이 거의 됐을 느낌이긴 한데 예. 하고 있다고 어찌됐든. 그래서 입자 가속기를 하는 건 저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로렌츠임이 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핵융합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핵융합은 뭐야? 수소를 핵융합시켜서 뭘로 만들어? 헬륨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그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이거를 이용해 먹자. 그런데 수소 핵융합이 이루어지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몇 도? 1000켈빈? 뒤질래? 그렇게 낮다고? 야 그럼 개나 소나 다 하지. 1000만 켈빈. 어? 1000만 켈빈. 이 더 돼야 돼. 1억. 1억 켈빈 1억보다 조금만 낮으면 돼. 한 5천만 켈빈. 옛날에 무조건 1억이라 얘기했는데 한 5천만 켈빈 정도면 되는데 1억보다 많이 낮은 거 아니에요? 야이 많이 개야. 났는데. 얘야. 넌 5천만 켈빈은 1억 켈빈보다 얼마나 더 뜨거운지 느낌이 와? 5천만 원 너는 이 새끼야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다 똑같이 개 뜨거운 거야. 근데 아까 조금만 내기를 하시는데. 얘야 확실하고. 어찌됐든 얘를 식혀야 돼. 그 온도를 만들어서 생명으로 일을 하려면. 근데 5천만도 누가 견뎌? 너 견딜래? 네가 들고 있을래? 생명하게 다 녹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가 핵융합 쪽에서 또 혼자는 못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여러 나라씩 하거든. 근데 핵융합로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술력 좋아. 일명 K스타라고 할 거예요. 이름이 핵융합인데 얘는 뭐냐? 자기장 내 자기장을 걸어주고 그 수소 입자를 전기를 뜨게 만들어서 그 안에 공 띄워버린다. 가둬둘 수가 있어. 공중에 띄워서 가둬두는 거란 말 어디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그러면 거기 순간적으로 온도를 그만큼 높여도 주변에 녹거나 이런 거 아이씨 말이 안 나. 그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쪽에 기술력이 꽤 좋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2초 동안 0.2초인가? 1억 켈빈에 도달했던 거 안에 한 2년 전 기사 봤어. 1억 켈빈 도달했다고. 근데 그 지속 시간이 0.1초? 요즘 막 17초 17초 벌써 요즘은? 와씨 봐봐 장난 아니야. 언젠간 1억도 충분히 유지해. 그러면 핵융합 할 수 있지. 여러분 핵융합이 되면 야이 새끼 애냐 착하게 살자고. 이거 가지고 나 다 때려 부시게 돼 있다는 얘기. 나 호신용어로는 갖고 있어요. 내 가지고 있어 나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핵융합을 한다고? 그래서 그 나라 통째로 대구도 새끼야 내 나라 없애버리기 이러고 있겠다고?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핵폭탄 들고 아니 참. 아니 씨
어린 것들 입장에서 뭐 이러고 있네. 아니 엄청난 양의 에너지 나오니까 전기라든 뭔 에너지 그건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생산적인 새끼들은 다 댐벼 있네. 아이씨. 오래 유지. 더불어 같이 살자고 새끼야. 그걸 오래 유지하기. 아니, 오래 유지하면 주변에 녹는 거 아니에요? 얘야 네. 안 높게 잘. 안 녹게 유지하는 거예요? 응 얘야. 네. 그리고 한 방에 안 되게.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건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가? 그냥 0.2초 정도 솔직히 따끔인데 17조 된대잖아. 그럼 녹을 수 있잖아요. 얘야 네. 얘기했잖아. 한 방에 안 나오게 잘 조절해주면 되잖아. 야 핵폭탄도 그거잖아. 그 핵폭탄 반응이 매우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조금씩 물 가열하는 게 핵발전이잖아. 다른 나라는 몇 초까지 돼요? 어? 다른 나라는 몇 초까지 돼요? 몰라 시키야.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상호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기술을 팔아야죠 만들어. 이 새끼. 이 새끼가 돈에 좀 착하게 좀 살라고. 어마어마한 이득. 너 때문에 인류 평화가 안 되는 거야. 돈을 벌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